날이 하루가 넘게 추웠다. 자, 교재 한번 시작하고 보자. 일단 과제 좀 풀어본 사람 있으면 질문하고. 8페이지 질문. 9페이지 5번. 자,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A, B, C 세 상자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가 729야. 이때 D, E 두 상자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는, 일단 n개의 공을 A, B, C 상자에 나눠 담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서로 다른 공이야. 그리고 이걸 A 상자와 B 상자, C 상자에 나눠 담을 거래. 그럼 공 넣는 거, 이건 중복 순열이죠. 각각의 공들마다 어떤 상자에 들어갈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공 3개의 상자 중에 하나, 두 번째 공도 3개의 상자, 세 번째 공도 3개의 상자, 그렇게 n개의 공 모두 3개의 상자를 결정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3의 n제곱까지가 되겠죠. 그게 지금 729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3의 거듭제곱 중에 729가 몇 제곱이지? 5제곱이 243, 729니까 6제곱인가?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공이 6개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겠고, 이제 문제는 그렇게 있는 서로 다른 6개의 공을 D, E 두 상자에 나눠 담는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공들마다 어떤 상자에 넣을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공마다 들어갈 수 있는 상자는 2가지씩 2에 6제곱. 그래서 64가지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D하고 E에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면 이 모든 공들이 D와 E에 몰빵이 되는 경우 각각 한 가지씩을 빼서 62가지라고 말을 하면 되겠는데, 문제 한번 해볼까? 나누어 담는다고 그랬지 꼭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빈 상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 그래서 64가지를 정답으로 말하는 게 맞겠네요. 중복 순열에 대한 문제라는 걸 눈치챘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야. 자, 넘겨서 10페이지 질문 8번 문제 갑시다. 1, 3개, 2, 3개, 3, 2개. 자, 이걸 일렬로 배열할 때 1이 적힌 카드 중 2장만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1이 적힌 카드 중 2장만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1 3장 중에 2장은 이웃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설정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1, 2개 붙여놓고 나머지 하나 1 떨어뜨려 놓고 얘네들이 이제 배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배열은 이 1, 2개와 1 하나짜리 얘와 얘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 이웃하지 않게 해주면 된대. 그럼 모든 줄세우기 문제에서 기본이 되는 이웃 관련 문제가, 이웃이 되는 문제는 항상 먼저, 지금처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은 가장 마지막에 세워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 먼저 세울 거냐? 얘네들은 나중에 세우기로 하고, 2, 3개랑 3, 2개. 그래서 배열하는 방법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지. 이렇게 해주면 이 2개와 3, 2개가, 이 3개와 3, 2개가 일렬로 배열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해볼까? 5, 4, 20 10가지인가? 10가지가 정답이 되겠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방금 말했던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이 얘네들이 서 있는 줄 사이사이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1, 2개짜리 묶음하고 1개짜리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집어넣을 때는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1, 2개짜리 들어갈 수 있는 자리 5자리 중에 하나 1개짜리는 1, 2개짜리가 들어간 그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들어가야 될 거니까 넷 중에 하나. 그렇게 되면 2개는 붙어 있는 거고 1개는 떨어져 있는 형태의 말 그대로 이웃하지 않는 모습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 네, 정답은 10 곱하기 20이 될 테니까 6자리 아니에요? 선생님 뭐 잘못했지? V가 6개인데 아 그러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자리 그리고 얘는 5자리 그래서 30까지가 되겠죠. 최종 정답을 300까지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좀 순서에 맞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푸는 문제는 이런 거지. A하고 B는 이웃해야 되고 C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A, B를 먼저 붙여놔. A, B를 붙이는 방법은 2가지야.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왜 안 했느냐? 지금 붙어있어야 되는 1, 2개가 같은 애들이란 말이지. 얘는 A, B로 붙어있을 거냐, B, A로 붙어있을 거냐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로 나누게 되겠지만 어차피 같은 숫자들이잖아. 그냥 붙여놓으면 끝나는 거야. 얘는 떨어뜨려 놓으면 끝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붙어있게 될 1, 2개와 떨어져 있어야 되는 1, 1개를 일단 구분해 놓고 이웃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이 3개와 3, 2개를 먼저 줄을 세우라는 거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그런 다음에 그렇게 서 있는 숫자들 사이사이에 1, 2개짜리와 1개짜리를 한 자리씩 찾아서 집어넣어주면 문제가 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질문. 11페이지 질문. 11번. 몇 번? 11번. 11번 가보자. 그래도 열심히들 풀었나 보네. 프린트 공부만 할 것 같았던 느낌이었는데 잘했네요. 자, 1, 2, 3, 4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데 F2는 2로 무조건 가야 된다. 먼저 함수표부터 작성을 해보자. 자, 일단 이거 결정되어 있고, 두 번째, x값 커지면 y값은 크거나 같아진다. 이게 중요하죠? 집어넣는 x값이 커지면 그때 나타나게 되는 두 함수값들도 크거나 같으면 된대. 그래서 또 적는다. 이거 순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문제라는 뜻. 그래서 한 번 더 적을까? 우리는 뽑기만 하면 돼. 얘네들한테 연결받을 숫자들을 뽑아놓기만 하면 이 부등호가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화살표를 연결해 줄 거란 얘기야. 순서는 이미 문제가 결정해 놨으니까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 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같은 걸 뽑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중복이 허락된다는 얘기야. 같은 걸 뽑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답이 같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중복조합인 거죠. 자, 갈게. 나눠서 해보자고. 먼저 얘가 갈 수 있는 길은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2니까 얘는 절대 2보다 큰 값으로 가면 안 된다. 왜? 집어넣는 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보다 큰 수였던 2에 대한 함수값이 2라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절대 2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두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 중복적으로 표현해볼까? 뽑을 수 있는 애들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얘한테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숫자 한 개를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음 3하고 4한테 연결된 숫자 찾으러 가자고. 3하고 4도 뭐냐,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2였으니까 최소한 얘네들도 답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3, 4에 연결될 수 있는 숫자들은 2 아니면 3 아니면 4, 5, 6 얘네들 중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절대 1까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답이 점점 크거나 같아지는 모습들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야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뭐 얘네들한테 화살표를 받을 숫자,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지금 5개가 대기하고 있어. 2, 3, 4, 5, 6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하고 4한테 연결받을 수 있는 숫자 2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6C2가 되는 거고 6C2는 15가지라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마지막까지 잘한다. 2는 이미 완성이 돼 있고 하나의 함수를 완성하려면 1 보낼 수 있는 길 2가지에다가 3과 4를 보낼 수 있는 방법 15가지를 동시 발생이니까 당연히 곱셈으로 표현을 해야 될 테고 정답을 30가지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이거 11번 같은 문제는 사실 레슨에서 엄청 잘 다뤄지는 문제지. 이번 기말고사가 전범위를 다루고 있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 출제한다고 하는 프린트를 줬기 때문에 그 프린트 위주로만 문제가 출제되다 보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프린트에 의존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확통을 다루고 있는 어떤 전 범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선생님 같으면 이 문제 꼭 내겠어. 중복조합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는 문제일 테니까. 말했잖아, 지난번에 말했듯이 시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확률통계라는 과목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꼭 익혀놔야겠죠. 시험에 나오거나 말거나 그런 거에 어울릴 만한 문제가 11번 문제였습니다. 12페이지 질문 있나요? 좋아, 넘겨서 17페이지 질문 2번. 몇 번? 2번. 2번 가볼게. 31에 11제곱을 3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딱 문제 듣기만 봐도 알겠지. 이거 직접 나누는 문제 절대 아닐 거야. 절대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300으로 나누긴 나눌 건데 이 31의 11제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뭐 크기는 바꾸지 않을 거지만 표현만 좀 다르게 하려고. 자, 여기까지. 이거 받아들이는 거 어려운 사람 없지? 31의 11제곱이나 30 더하기 1의 11제곱이나 상관없어. 같은 수야.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될 이 숫자는 얘처럼 계산을 해도 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숫자들은 이항정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개가 가능하다. 할게요. 30 뽑는 에서 기준으로 갈까? 11번 중에 0번 30이 0번이니까 1만 11번 11번 중에 1번 30이 1번 1이 10번 11번 중에 2번 30이 2번 1이 9번. 이제 생략할게. 11번 중에 11번 모두 30을 뽑아내고 1은 0번 뽑아내면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진짜 30의 11제곱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 아니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질 숫자를 30으로 나눠달라는 거 아니었어? 300으로? 300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분류하면 보인다고. 뭐가 보이느냐? 여기. 잘 봐. 11C 계산할 필요도 없어. 30의 제곱이 900입니다. 그럼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고 이 뒤에 뭐가 곱해져 있던 간에 900이라는 숫자가 곱셈에 사용되고 있다면 이 전체 숫자는 300의 배수. 다시 말하면 얘는 300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 옆에 한 번 더 적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적어볼까? 30이 3번인 거잖아. 30이 3번이면 얼마? 3에서 2027에다가 3번이니까 1000. 27,000이야. 27,000도 900도 3의 배수면 당연히 30의 세제곱도 300의 배수 되는 거 맞겠지. 얘가 300의 배수면 당연히 얘도 300의 배수야. 결국 이 이항 정리를 통해서 계산된 전개식 중에 30을 2번 이상 선택하고 있는 이 전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3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만 모여있는 숫자들이라는 얘기인 거지. 다 3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 다시 3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애들을 말한다는 뜻이야. 그럼 결국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나머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얼마야? 이거 1 더하기 11C 1에다가 30 곱할 거니까 11 곱하기 30이죠? 11 곱하기 30이니까 330인가? 그럼 이 결과가 331이 나오는 거지? 다시 이 부분은 어차피 300으로 나눠 떨어진 숫자니까 나머지가 나오게 된다면 어디서 나머지가 나오느냐? 여기서 나머지가 발생한다. 근데 여기까지 기껏 잘해놓은 것도 나머지를 331이라고 적는 멍청이는 없겠지. 저 331을 300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300으로 나누면 300만큼은 나눠 떨어지는 거고 추가로 남게 되는 나머지는 31이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습니다. 이항 정리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정규 수업 때 했던 수업 기억해봐. 이런 이항 정리를 또 뭘 많이 풀었었냐면 아마 기억날 거야. 뭐 오늘이 월요일이다. 오늘이 월요일이고 오늘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산들 있지. 뭐 10일에 7제곱이 되는 날은 오늘이 월요일이면 앞으로 10일에 7제곱번째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이냐. 이런 것만 묻는 문제 나왔었다고. 그럼 그런 것들도 뭐로? 어차피 요일이라는 건 7 단위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얘들아 7의 배수가 나는 건 계속 월요일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야. 나머지 것들에 대한 계산만 좀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말 나온 김에 해볼까? 숫자 예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다. 7번 중에 0번 4만 7번 7번 중에 1번 7이 1번 4가 6번 안 할 거야 그 뒤로는. 그럼 여기 이건 싹 다 7의 배수란 말이지. 7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7의 배수가 맞아. 그럼 이건 오늘이 월요일이었다면 여기에 있는 날들도 계속 월요일. 그럼 요일 결정하는 건 누구냐? 여기야 여기. 4의 7제곱 선생님이 좀 숫자 거대하게 만들었네. 그래도 이 정도는 해볼만 하지 뭐. 4의 7제곱이 얼마야? 4의 5제곱이 10의 10제곱 2의 10제곱이니까 1024. 1024에다가 4 곱하면 되는 거지. 아니지. 선생님 문제 엉터리를 만들어서 그래. 뭐 잠깐만 4의 7제곱 4의 5제곱이 2의 10제곱 1024 거기다 4의 제곱 16. 그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한 뭐 만의 자리 숫자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7로 나누면 되잖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게 될 테고 그 나머지만큼이나 오늘부터 월, 화, 수, 목, 금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걸 테니까 전체적인 수를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쯤은 계산을 할 만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뭔가 내가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용하는 문제들 있지. 나머지가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들은 이항 정리를 통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18페이지 질문. 페이지 질문 없나요?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했었니? 아니요. 어디까지 했지? 28초. 몇 초? 28. 28초까지 했어? 자, 그럼 질문 더 받아볼게. 24페이지 질문. 몇 번? 2번 가보자.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지는 시행에서 주사위 한 개 4번? 이거 관련된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립시행이다. 주사위 첫 번째 던진 거, 두 번째 던진 거, 세 번째, 네 번째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안 줄 거예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와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같은 사건을 A라 하자. 그러니까 짝수 2번, 홀수 2번 말하는 거네. 이게 사건 A. 그 다음 첫 번째 던진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첫 번째 던진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하자. 이때 사건 A 교집합 B의 뭐야? 확률 관계 아니라 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자, 문제부터 분석 잘해야겠네. 첫 번째 사건 A는 뭐냐면 짝수랑 홀수가 2번씩 나오면 되는 거. 짝수랑 홀수가 2번씩 나오면 되는 거. 그리고 사건 B는 뭐냐면 첫 번째 눈이 짝수가 나오는 거. 그럼 이 말을 그냥 우리나라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첫 번째에서 짝수가 나오고 나머지 이게 적을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여기에서 사건 A랑 겹친 걸 찾는 거니까 첫 번째 짝수가 나왔으면 이 중에서 짝수가 한 번, 홀수가 2번 나오면 되는 거죠. 짝수가 한 번, 홀수가 2번 나오면 되는 거야. 확률 찾는 게 오히려 더 쉽겠네, 이 문제는. 근데 경우수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 찾는 문제니까 찾으러 가자고요. 첫 번째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개수는 3가지. 2와 4와 6이 있는 거죠. 확률 찾는 거 아니라 지금 경우의 수 찾는 거야. 첫 번째 눈이 짝수가 되는 사건은 3가지. 그 다음에 여기 봐. 한 번에 갈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짝수 한 번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중 누군가는 2, 4, 6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2번은 1, 3, 5 중에 한 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나?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 2, 4, 6이 나오는 것도 3가지고 1, 3, 5가 나오는 것도 3가지잖아. 그런데 홀수가 2번 나오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눈도 다시 미안. 홀수가 나오는 횟수가 2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홀수가 나오는 사건도 3가지, 두 번째 홀수가 나오는 사건도 3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순서 지금 하고 있는 순서상 뭔지 보여줄까? 주사위를 4번을 던지는데 첫 번째는 짝수, 두 번째는 홀수, 세 번째는 홀수, 마지막 짝수. 첫 번째 눈이 짝수가 되는 사건 B를 지키면서 전체적으로 짝수 2번과 홀수 2번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봐. 이거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이것도 1, 3, 5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3가지. 이것도 1, 3, 5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 거니까 3가지.
이것도 2, 4, 6 중에 하나 넣으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이 경우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81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라고. 81가지로 말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아니 이 중에 홀수 두 번 나오는 게 지금처럼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네 번째 어떨 때는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짝수가 나오는 위치가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마지막이냐 아니면 세 번째에서 짝수가 나오느냐 아니면 두 번째에서 짝수가 나오느냐도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사실은 27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째에서 짝수가 한 번 나오고 몇 번째에서 홀수가 두 번 나오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C1이나 3C2를 추가로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3이니까 243가지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3의 5제곱이 될 테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그냥 쉽게 짝수 두 번 나오는 경우 생각해봐. 2, 4, 6 한 번 나오고 2, 4, 6 한 번 나오는 거잖아. 1, 3, 5 한 번 나오고 1, 3, 5 한 번 나오는 거잖아. 얘들아 주사위 4번 던져서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의 4제곱이야. 엄청나게 많아 경우의 수가. 그 6의 4제곱까지 중에 주사위를 4번 던져서 얻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계산하기도 힘들겠네. 6의 4제곱까지 중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사건의 개수가 몇 가지인지를 찾아보라는 거라고. 분명히 이거보다 답이 적겠지. 그걸 어떻게 찾았다고? 어쨌든 짝수 두 번, 홀수 두 번이니까 246, 246, 135, 135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 가지씩 4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4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24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짝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뒤에 것도 다 정답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 짝수 두 번과 짝수 한 번과 홀수 두 번으로 기록돼야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과연 짝수가 나오는 그 차례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몇 번째에서 짝수가 한 번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나오는 게 81가지가 된다고. 아니면 이거 이 말 이해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 정답이야.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2, 4, 6 중에 하나 세 가지, 2, 4, 6 중에 하나 세 가지, 1, 3, 5 중에 하나 세 가지, 1, 3, 5 중에 하나 세 가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81가지. 밑에 있는 것도 다 81가지.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31을 적었던 건 여기에 기록되는 이거를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싫어서. 어쨌든 똑같은 경우를 쓰잖아. 짝이고 소리가 다 세 가지씩 아니야? 세 가지씩?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마다 27가지씩 나오는 거 맞는데 그 27가지 중에 짝수가 나타나는 위치가 두 번째가 맞는지 세 번째가 맞는지 네 번째가 맞는지를 조합으로 독립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합으로 한 번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43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 자, 25페이지 질문 5번 문제 한번 가볼까? 수능 기출 변형이라네. 수능 문제 100개 문제인가 보네. 숫자만 바꿔서. 자, 기운들래. 요거 질문 갖고 좀 쉴게. 얼마 안 남았다. 5번 문제. 딱 첫 번째 질문 보면 완벽한 중복조합 문제네. 찾아야 될 숫자도 의미 아닌 정수니까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게 표현이 돼 있다. 자, 우리 기초에서부터 합시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대로 끝나면 너무 쉬운 문제. 뭐 3개의 문자 중에 합쳐서 7번 뽑으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9C 7로 계산하면 되는 걸 거고 9C 7이면 36이 정답이 되겠네. 물론 문제가 이렇게 끝나진 않겠지만
쉽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겠지. 대충 이어서 갈게.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그걸 만족하는 사실 수소성은 총 36가지가 나올 건데 그 36가지 중에서 잘 찾았다 우리 그치? 확률 찾는 문제니까 이거 어차피 필요했던 거네. 어차피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정답 36분의까지 찾은 거야 얘들아. 이걸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36가지인 걸 찾아놨고 이제 원하는 사건 찾으러 갑시다. 원하는 사건 이거네요. 이게 0이 되는 경우를 찾아달라는 거지. 0이 되는 경우는 저거 정답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x하고 y가 같거나 y하고 z가 같거나 z하고 x가 같으면 되겠네요. 물론 다 같아도 돼. 근데 다 같을 수는 없지. 세 개의 문자를 더한 경우가 7이니까 7이 3의 배수가 아니라서 다 같은 경우는 없겠고 분명히 이 중에 하나만 만족이 될 것 같아. 자, 질문 잘했네요 이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하나 집중적으로 파고 들면 되겠네. 이거 다 정답이니까 1번에서 나오는 경우, 2번으로 나오는 경우, 3번으로 나오는 경우 마지막에 더해주면 되거든. 그럼 1번 경우 한번 찾으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2번하고 3번은 답이 똑같을 거라. x하고 y가 같은 경우를 찾는 거야. x하고 y가 같은 경우. 한다? 경우 나눠야 돼. 잘 할 거면. 첫 번째 x랑 y가 0일 때 이렇게 하면 벌써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느낌 오지. x하고 y가 0이면 정답이 뭐야? 0,0,7만 되는 거잖아. 한 가지. 두 번째 x랑 y가 1일 때 x랑 y가 1이면 1 더하기 1 더하기 z가 7이 되면 z는 5가 되는 거겠지. 이것도 한 가지. 이건 0,0,7, 이건 1,1,5. 세 번째 2,3도 있겠죠. 네 번째 3,1도 있겠지. x와 y가 같은 걸 찾는 중이니까 최소한 셋 중에 하나라도 같아 0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 경우 먼저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다섯 번째 x하고 y가 둘 다 3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의미 아닌 정수 중에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떤 특정 두 문자가 같게 되는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네 가지가 있게 된다는 거. x랑 y를 같게 해서 7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이거 여러분들 보면서 좀 진짜 깊이 깨우쳐야 돼. 뭐야 진짜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정답을 직접 하나씩 끊어서 생각해 볼 고민해 볼 생각을 했다는 학생들은 이렇게 정답이 간단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면 당연히 또 이것도 네 가지, 이것도 네 가지일 테니까 전체 정답의 개수는 12가지가 되겠지? 그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볼게. 세 개의 서로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그 합이 7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진짜 제일 뻔한 중복조합 문제 맞죠? 3H 7로 계산되는 중복조합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가 36가지인 걸 찾아놓고 그 다음 문제가 원하는 사건은 이렇게 만들어진 등식이 성립하길 바랬던 거니까 이 등식의 해는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인수분해서 얼마냐면 많이 풀었어. 그럼 각각의 인수들 중에 하나씩만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가 정답이 될 거고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먼저 첫 번째가 한번 고민해봤어. 이게 마음속으로만 x하고 y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문제 못 풀어. 같은 경우를 찾아주면 되잖아. 의미 아닌 정수들 찾아가면서. 그럼 진짜 너무나도 쉽게 경영수가 나오게 된다고. 1번 경우에 어울리는 정답이 4가지가 된다는 걸 금방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정답을 36분의 12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26페이지 질문. 그러면 좋아요. 27페이지 질문. 몇 번? 10번 문제 가볼게. 4개의 숫자 0,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각각 2개씩 0도 2개, 1도 2개, 2도 2개, 3도 2개라는 얘기겠네. 모두 8개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각면에 1부터 8까지 숫자가 적힌 정팔면체를 던져 나온 수만큼. 우리 정팔면체 그냥 정육각형으로 만들어진 주사위 던진다 생각하면 돼. 대신 그 주사위의 눈은 정육면체, 그냥 일반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겠지만 정팔면체는 면이 8개니까 굳이 번호를 딴다면 1부터 8까지 기록이 되는 그런 정팔면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뭐 1부터 8까지 적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네. 숫자 아까 조합을 보니까. 이거 2개씩. 자, 다시 읽어볼게. 1부터 8까지 숫자가 적힌 정팔면체를, 맞네. 1부터 8까지 적혀 있다네. 던져서 나온 수만큼 상자에서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1일 확률은, 잠깐만, 먼저 다시. 총 8개가 있는데 8개가 있는데 이거 경우 엄청 많은데? 상자에서 공을 꺼낸다. 꺼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1일 확률은, 합이 1이면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일단 선생님 생각도 한번 해볼게. 합이 1이 되는 경우는, 잘 들어봐. 첫 번째, 그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와. 그러니까 공을 하나만 꺼내야 돼. 그런데 그때 꺼낸 하나의 공이, 이거 뭐라 그랬지? 하나의 공을 꺼낼 건데 그 공에 적힌 숫자가 1인 공을 뭐라고 하냐 이거. 1이 적힌 공 한 개.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의 눈이 나왔어. 그럼 공을 하나만 뽑으면 돼. 그 뽑은 하나가 1이 적혀있는 공을 뽑으면 된다는 거 얘기겠죠. 1이 적혀있는 공.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이 2가 나와. 그럼 공 2개를 뽑을 거야. 그런데 뽑힌 2개 공의 합이 또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번엔 0이 적힌 공 하나랑 1이 적힌 공, 뭐 표현이 이렇게 어색하냐? 한 개씩 뽑아주면 되는 거겠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세 번째, 던진 주사위의 눈이 3이 나와. 그럼 공 3개를 꺼내면 돼. 그런데 여전히 합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0이 적혀있는 공 2개, 1이 적혀있는 공 1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볼까? 주사위 눈이 4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얘들아 무조건 공을 4개를 뽑아야 돼. 4개 이상을. 그럼 4개 이상을 뽑는 상태에서는 최소의 합이 0, 2개 아무리 껴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합이 문제가 원하는 1을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겠네요. 그럼 1번, 2번, 3번 더 해보자. 먼저 1번. 자, 집중. 주사기는 1, 2, 3, 4, 5, 6, 7, 8 중에 1이 뽑힐 확률은 8분의 1 곱하기 공 하나를 뽑을 거야. 8개의 공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8개의 공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1이 적힌 공이 뽑힐 확률은 8개 중에서 뽑았는데 얘네들 중에서 뽑히는 거니까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두 번째는 주사위의 눈이 2가 될 확률도 8분의 1. 그때 공 2개를 뽑을 겁니다. 공 2개는 8개 중에 2개를 뽑을 거고 8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 2개가 0 하나랑 1 하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2개 중에 하나랑 여기 있는 2개 중에 하나가 뽑혀야 되는 거랑 EC1 곱하기 EC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주사위 눈이 3이 될 확률도 8분의 1. 그럼 이때는 공을 3개를 뽑게 됩니다. 3개를 뽑을 때 0이 2개, 여기 있는 2개 중에서 몽땅 다 뽑히고 여기 중에서 하나가 뽑히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죠. 통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일단 계산 다 해놓고 나중에 하자. 이거 32분의 1 더하기 8, 7, 28분의 4 28분의 4 헷갈려. 28분의 4 28분의 4 28분의 4니까 7분의 1인가? 그럼 56분의 1인가요? 그 다음 56분의 2면 28분의 1 2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잠깐만 기다려봐. 4분의 1이랑 이게 아까 얼마였더라? 7분의 1이었지? 맞지? 그리고 이게 56분의 2가 28분의 1이었고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하면 28분의 7이랑 28분의 4랑 28분의 1이니까 28분의 12 그럼 4로 갖고 나면 7분의 3 7분의 3에다가 8분의 1 곱하면 되는 거니까 약분 안 되지 더 이상 56분의 3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정답이 2번인가 보다. 문제 쉽지 않다.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몇 페이지까지 쉽자고 그랬지? 28페이지까지? 한 문제 더 해야겠네. 질문 한 번만 더 받아볼 텐데 봐봐. 지금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리고 그 던져서 나온 눈에 수만큼 공을 뽑을 건데 문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뽑힌 공에 적혀있는 숫자들의 합이 1이 되길 바란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얘들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크기가 크면 좀 곤란해. 왜? 아무리 작은 수들만 뽑으려고 해도 그 합이 1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눈이 나올 때까지만 가능한지를. 먼저 1의 눈이 나오면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2의 눈이 나와도 2개를 뽑을 때 0 하나 1 하나 뽑으면 되는 거고 3의 눈이 나오더라도 공을 3개 뽑을 때 0, 2개, 1 하나 뽑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1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주사위 눈이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6이 나오고 7이 나오고 8이 나온다? 그럼 반드시 그 이후에 추가로 얘네들이 더 뽑힐 거기 때문에 합을 1을 맞춰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눈은 1 아니면 2 아니면 3. 그런 다음에 뽑아낸 공들의 합이 1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을
8개 중에 1개 뽑고 8개 중에 2개 뽑고 8개 중에 3개를 뽑을 때 그 뽑힌 공들이 어떤 식으로 뽑혀야 되는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 분수 계산이 조금 그지 같았던 건지 선생님이 어렵게 계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좀 논리적으로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계산을 하다 보면 정답에 이르는 건 뭐 당연할 테니까요. 정답은 56분의 3이 맞는 것 같아요. 자, 혹시 마지막 페이지 질문인지 더 받아보고 없으면 쉬고 있으면 한 문제만 더 하고 28페이지 질문 있나? 14번까지만 하고 그럼 쉽시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 자, 14번 문제 읽어봅시다. 1, 2, 3, 4가 적혀있는 카드가 또 2장씩 뭐야. 이번 계산 좀 간단하길 바라면서 한번 읽어보자고. 그렇게 8장의 카드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2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 2장을 뽑을 거고 곱이 짝수. 자, 그럼 분모부터 갈까? 분모는 어렵지 않네요. 8장 중에 2장 뽑으면 되는 거야. 8장 중에 2장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곱이 짝수가 되는 걸 찾는 건데 짝수를 곱해서 짝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다들 알고 있지? 그래서 이걸 계산할까 합니다.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 곱하기 홀수도 있고 홀수 곱하기 짝수도 있고 짝수 곱하기 짝수도 있으니까 홀수들끼리만 곱하는 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차라리 6건의 확률을 진행하자는 얘기지. 간다? 8장 중에 2장을 뽑을 거고 두 수를 곱한 결과가 홀수가 되려면 홀수들만 뽑아야 돼. 홀수들만 뽑아야 된다는 거지. 1, 3 각각 2장씩. 그러니까 4장 중에서 2장이 다 뽑혀야 된다는 얘기겠죠. 얘들아, 지금 봐. 카드가 8장 있는 게 맞잖아. 8장이 있어. 그리고 지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82라고 말해도 되나 싶은 의심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어차피 이 같은 카드들이 다 똑같은 비율로 한 장씩 더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이 뽑히는 확률과 2가 뽑히는 확률이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지. 분명히 들어봐. 이렇게 있었으면 선생님은 다르게 계산했을 겁니다. 1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올 테니까. 다른 녀석에 비해 2가 나올 경우가 더 적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모든 숫자들이 나올 비율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뭐 몇 개 겹치거나 말거나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0, 1, 2, 3, 4가 각각 나올 확률이 일정하게 같다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8분의 6이면 누구라 그러냐? 14분의 3인가? 그래서 정답을 14분의 1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14분의 11에 분모 문제를 더하는 거였으니까 14분의 11, 25가 정답이 되나요? 그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풀어온 사람들만 풀어온 것 같다. 나머지는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눈빛들도 보이고.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이게 뭐 이번 기말고사 볼 때까지는 프린트에만 올인할 거라면 선생님이 뭐라 안 하겠어. 근데 그 수능 특강으로 그 몇 문제 발제도 준 프린트 가지고 확률 통계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를 정리할 수 있는 프린트는 절대 아니야, 그게.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를 보는 동안 이게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 선생님이 신경 안 쓸게. 다만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가 되면 이 교재 가지고 한번 확통을 한번 정리해봐.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얇은 교재 어딨냐. 간단하게 확률 통계에서 필요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는지를 정리하기에는 되게 좋은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풀어보세요. 꼭. 잠깐 쉬었다가 확률 문제 조금만 더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따가. 조건방률하고 독립시행을 한번 좀 해보자고. 34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34페이지 2번이랑 35페이지 4번 두 문제 시작해보세요. 자, 2번 먼저 시작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조건방률의 기본 내용이지. A가 B라는 건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죠. 이게 5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합통에서 배웠다고 하기에는 좀 뭐한 게, 집합이라는 걸 배우는 순간부터 저 여집합들끼리의 교집합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합집합의 여집합인 걸 우리 집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얘를 계산한 게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식으로 풀어주는 게 나으려나? 가죠 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건 합집합한 공간의 바깥쪽이 10분의 1이라면 A와 B의 합집합에 해당하는 공간에 들어있을 확률은 10분의 9라고 말해줄 수 있다. 그치? 바깥쪽이 10분의 1이니까 안쪽은 10분의 9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럼 우리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기를 바랬던 것 같아. 이 문제가 간다. 이것도 확통에서 배웠던 내용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됐어야 되는 거. 합집합의 확률은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서 두 번 더해져 있는 부분이 교집합의 확률이지. 이걸 빼주면 되는 거잖아. 가자.
합집합의 확률 10분의 9는 A의 확률 4분의 1에다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 B의 확률을 X로 놓겠습니다. X 빼기 얘만 모르면 좋겠는데 얘도 모르네. 그런데 우리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여기서 교집합의 확률은 PB를 오른쪽으로 넘긴 것과 같아서 교집합의 확률은 B가 발생할 확률의 5분의 1배랑 같은 것이 B가 발생할 확률을 X로 잡았으니까 이 녀석은 5분의 X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저걸 통해서 X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시간 줄 테니까 필기보다는 풀이하는 과정을 한번 눈으로 잘 봐봐. 문제에서 알려준 A 확률은 그냥 그대로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알려줬던 조건부 확률을 해결했을 때 우리가 B의 확률과 교집합의 확률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해서 바깥쪽, 그러니까 A의 바깥쪽과 B의 바깥쪽의 겹친 부분의 확률이 10분의 1이라면 A와 B를 합한 공간,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A 합집합 B라고 하는 공간에는 확률이 10분의 9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은 이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거든요, 얘들아. 내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내 말했지?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이따위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합집합이라든가 교집합을 집합에서 사용할 때 계산했던 방법대로 확률에서도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 돼요. 마무리는 안 하도록 할 테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4번 문제 조금만 더 이어서 해볼래? 선생님 문제 옮겨 적을게.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좀 잘해봤으면 좋겠네.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문장을. 자, 4번째 가볼까? 선생님이 적는 거 잘 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오늘 지각을 하잖아? 오늘 지각을 한 상태에서 내일 절대 지각 안 한대. 그러니까 오늘 지각했을 때 내일 지각하지 않을 확률은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러잖아. 다시 잘 판단해. 조건부 확률이 맞아. 이미 오늘 지각한 거야. 지각을 했고 지각한 상태에서 내일 지각을 하지 않을 확률이 1이래.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거하고 다르다. 내일 지각 안 할 확률이 1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일 지각하지 않을 확률이 1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지각을 한 상태라면 내일 지각하지 않을 확률이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똑같이 오늘 지각했어. 그때 내일도 지각할 확률은 위에 거 보고 판단해주면 되겠지? 정답은 0입니다. 무조건 지각 안 한다고 했으니까. 조건이 하나 더 있었지? 지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오늘 지각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지각 안 한 상태에서 내일 지각할 확률이 5분의 1이래. 그럼 반대로 똑같이 오늘 지각을 어쨌든 했어. 뭐라고? 지각을 안 한다면이죠? 아니, 안 한다. 오늘 지각을 안 했어. 안 한 상태에서 내일까지 지각을 안 할 확률은 지각을 안 한 상태를 기준으로 지각할 확률이 5분의 1이면 지각하지 않을 확률은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였겠지. 이거 보고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였을 거야. 그럼 시작해볼게. 월요일날 지각했을 때 금요일에도 지각할 확률.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가야 돼?
월요일날 지각했다.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건 금요일에도 지각할 확률을 찾아달래. 아, 경우 더 어렵게 맞네 이거. 금요일까지 가고 난리야. 8가지나 있는데 8가지나 있어요. 선생님 잘 확인해 주시 봐줘. 여기 무조건 다 동그라미야 여기는. 여기도 무조건 동그라미고.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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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안 한 거, 지각, 지각 안 한 거, 지각. 아 너무 많아. 지금 한 날까 하면 지금 안 하니까 X, 무조건 X 아니에요. 어떤 거? 월요일로. 아, 그러니까 이제 확률을 일단 계산할 때 어떤 건 1로 계산될 거, 어떤 건 0으로 계산될 거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일단 경우를 다 찾아보자는 얘기야. 실제로 계산되는 거는 얘네들 때문에 몇 개 없을 건 분명히 알겠지만 이 사이사이에 지각을 한 경우를 지각으로 시작해서 지각으로 끝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일단 찾아보자는 거지. 그게 8가지가 하냐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하냐 안 하냐가 있는 거니까 너희들 의견이 맞아. 선생님도 그거 예측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도 경우는 다 찾아보겠어. 동그라미로만 3개, X 하나, 이제 X 2개 나올 차례. 이러면 X 2개 끝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이 X로만 연달아 메꿔지는 이렇게 8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할 건데 지각을 한 상태에서 내일도 지각할 확률은 0이야. 그러니까 월요일날 지각을 했는데 화요일날 지각할 확률. 그러니까 여기 부분 있지 이거 싹 다 0이라고 정답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돼. 그 뒤로는 뭐 확률이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0이 곱해질 거니까 계산에 의미가 없다는 거고. 여러분들 말처럼 지각을 했는데 지각을 하지 않게 되는 요 X 표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있지. 지각을 했는데 지각을 하지 않을 확률이 무조건 1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계산되는 모든 결과들은 1이 되는 거죠. 본격적인 시작은 수목금이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수목금. 그럼 여기다 선생님이 조그맣게 한번 해볼게. 먼저 여기부터 풀고 나가자. 요거 간다. 지각을 안 했는데 지각을 해야 된다네. 지각을 안 했는데 지각을 하는 게 5분의 1. 그치? 그 다음 지각을 했는데 또 지각을 해야 되네. 지각을 했는데 지각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0.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연달아 2번 나오는 거는 무조건 0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 맞아? 맞니? 그래서 이것도 계산의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봐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지각을 한 상태에서 지각을 안 할 확률 1이야. 그리고 지각을 안 했는데 또 내일도 지각을 안 할 확률은 5분의 4인 거고. 그치? 지각 안 한 상태에서 지각 안 한 게 5분의 4. 지각을 안 했는데 지각을 하게 될 확률은 5분의 1. 그런 다음 또 지각을 하게 될 확률은 했는데 또 지각하는 건 0. 그러니까 또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날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확률이 0이 돼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계산하다 보니까 연달아 지각을 2번 하는 부분은 연달아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빼버려도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느냐,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많지 않지? 2개밖에 안 남았네. 뭐야? 5, x, 5, x, 5 5, x, 5, x, 5 이거 하나랑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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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래서 이것만 정답으로 기록해주면 되겠네요. 가자 다시. 지각을 했는데 지각을 안 해. 지각을 했는데 지각을 안 해. 확률 1. 안 한 상태에서 지각을 해야 돼. 안 한 상태에서 지각을 하는 게 5분의 1. 지각을 했는데 지각을 안 해. 지각을 했는데 지각 안 하는 거 확률 1.
지각 안 한 상태에서 다시 지각을 하게 되는 건 5분의 1. 그래서 25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지각을 했는데 지각을 안 해. 했는데 안 하는 거 확률 1. 안 한 상태에서 안 하는 거, 안 한 상태에서 안 하는 거 5분의 4. 또 안 한 상태에서 안 하는 거 5분의 4. 지각을 안 했는데 마지막 금요일날 지각을 하게 될 확률은 5분의 1. 그래서 125분의 16.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정답이 되겠다. 사실 월요일날 지각으로 시작해서 금요일날 지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지금 보다시피 얘들아, 지금 몇몇 친구들은 미리 예상을 해서 말을 해줬지만 어쨌든 이 전체 경우는 8가지나 있어. 근데 그 8가지 중에 연달아 지각이 들어오는 경우는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사실 이 문제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연달아 2번 이상 나타나는 건 다 무시하면 되는 거였고, 동그라미가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이 2가지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였겠죠. 자, 넘겨서 또 6번하고 9번 문제 정리해보세요. 6번, 9번. 독립하고 배반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지.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의 경우, 확률로 따지면 교집합의 확률이 0이 되는 사건의 관계를 배반 사건. 독립은 교집합이 0이 되고 말고 그런 거 관련 없어. 독립이라는 건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이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게 되면 독립. 조금이라도 다르게 되면 종속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배반하고, 솔직히 배반이라는 건 의미상으로도 정확하게 잘 와닿죠. 응? 와닿잖아. 그러니까 둘이 공통인 부분이 없는 거야. 전혀 두 사건이 연관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교집합 확률이 0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 독립은 의미는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랑 실제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써야 되는 그 내용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 선생님이 그랬었거든. 독립의 의미 다들 알잖아.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영향을 안 주는 거. 근데 그 영향을 안 준다는 걸 자꾸 교집합 부분이 비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고. 영향을 주지 않는 거하고 두 사건의 겹친 부분이 발생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독립의 의미까지는 이해가 됐다면 문제 풀 때는 딱 독립은 한 가지밖에 없어. 교집합의 확률이 두 사건의 확률이 곱으로 표현되느냐 안 되느냐로.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인 거죠. 자, 지금도 봐. 문제도 말하는 게 뭐였냐면 남학생일 사건 해볼까? 남학생일 사건이 얼마야? 남학생일 사건이 N명 중에 170명. 이게 남학생이 뽑힐 확률이야. 그 다음 운문
운문의 확률은 n명 중에 이거 얘들아 이거 다 더해봤지? 다음에 n명 나오는 거 맞죠? n명 중에 운문은 n-140이 되는 거고 이게 운문이 선택될 확률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남학생의 사건 A와 운문을 뽑을 사건 B가 이게 독립이 돼야 된다잖아. 얘하고 얘가 독립관계라는 건 딱 하나. 뭐? 남자면서 운문. 그러니까 남학생과 운문의 교집합의 확률이 남학생이 뽑힐 확률과 운문이 뽑힐 확률을 곱한 거랑 같으면 독립인 거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야. 독립은 항상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걸 식을 써주면 되겠지. 남학생이면서 운문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n명 중에 100명. n분의 100은 이거 n분의 170이랑 n분의 n-140을 곱한 거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독립이 되려면 얘들아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구모 없앨게. 양변에 n제곱 곱합니다. n제곱 곱하면 좌변은 100n, 우변은 n제곱 곱하면 이거 날아갈 거고 170n 마이너스 170 곱하기 140. 그래서 넘기면 70n은 넘기면 170 곱하기 140. 70으로 나눠주면 170 곱하기 70으로 나누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인원을 340명으로 잡게 되면 340명으로 놓게 되면 남학생의 사건과 운문이 뽑힐 사건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관계가 된다. 이것도 한번 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니 왜 이렇게 하면은 남학생하고 운문이 상관이 없다는 거지? 남학생이 뽑히는 사건과 운문이 선택될 사건이 관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아직도 모르겠지? 두 사건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지금 이 주제를 봐봐. 남학생, 여학생, 산문, 운문 적는데 남학생하고 운문이 관계가 없다잖아. 이거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 있겠어?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이거야, 얘들아. 이 말은 들어봐. 운문이 선택된 학생들 중에 남학생이 뽑힐 확률. 조건 확률이지. 운문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을 뽑을 확률이 그냥 처음부터 운문을 뽑지 않아도 남학생이 뽑힐 확률이랑 같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100일장 했는데 남자 여자 산문 운문 만들었어. 남자하고 운문이 관계가 없어.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지. 실제 독립의 의미는 이건데 그래서 독립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독립할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해서 풀자고. 교집합의 확률이 두 사건의 확률의 곱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독립, 그게 아니라면 독립이 아닌 종속이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배반은 어느 정도 이해들을 잘하는데 독립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실제 문제에서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독립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관련된 문제는 푸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는 거. 그건 변함없어. 그것만 기억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이번에 학동 기말고사 시험 보는 거 혹시 시험에 대한 정보 또 있는 거 없니? 그래.
그 수능특강 프린트에서 나온다는 그거 그냥 끝이야? 또 다른 얘기 없어? 그거랑 뭐 교과서, 중간고사, 대단원 익힘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해가지고. 아 교과서에서도 나온대? 네. 뭐야? 그럼 교과서 이거 프린트 만들 때 교과서를 만들 걸. 저희 그거 보고 간것 같아요. 저희 뭐 기말 진도나가 파트 있잖아요. 그거 거기 말하는 거. 거기 있는 교과서? 네. 그럼 우리 저기 뭐야 확통 직전 대비하는 날 선생님이 따로 문제 자료 만들진 않을게. 여러분들 각자 갖고 있는 프린트하고 교과서 가지고 와서 질문할 문제들만 질문하고 그냥 예측들 가는 걸로 해. 아니 그 우리 이거 언제 얘기했지? 마지막에 진도 나갔잖아. 중간고사 끝나고도.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 봤던 범위 이후는 교과서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 그 그래가지고 실력 기반 이. 그거 웅클 때 저 익힌 문제 다 풀어가지고 쌤한테 여쭤봤거든요. 저 이거 시험에 나오냐? 나온다 하셔가지고. 그게 맞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앞쪽 파트는 수능특강 문제로 대체해도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러면 프린트하고 교과서만 챙겨와. 선생님이 따로 자료 준비하진 않을 테니까. 자, 9번 문제 시작합시다. 흰 공 2개, 검은 공 N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그 색을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복원이네, 그지? 그리고 다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그 색을 확인할 때 꺼낸 2개의 공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이 9분의 4다. 모든 자연수가 여러 개가 나오나 보네. 왜 그럴까? 계산을 해봐야겠다. 알겠다. 다를 확률이지? 그럼 확률은 이거네. 흰 공 뽑은 상태에서 그 다음이 검은 공. 처음에는 뭐야 이거? 검은 공을 뽑았지만 두 번째 뽑은 공이 흰 공의 확률을 말하면 되는 거죠. 잠깐만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꺼낸 2개의 공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 그러네. 그럼 뒤에 합시다. 첫 번째 꺼낸 공 n 플러스 2개 중에 전체 공 n 플러스 2개 중에 흰 공 뽑을 확률 2야.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두 번째 뽑는 공도 앞선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받죠. 보건 추출이니까 여전히 공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고 두 번째는 다른 색 검은색이 나와야 되니까 n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들은 이것도 여기가 n 플러스 2분의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2분의 2일 테니까 얘랑 똑같은 경우 나오겠네.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뽑은 2개의 공의 색이 다를 확률이 될 텐데 그 확률이 9분의 4가 된다는 얘기. 잠깐만 얘들아 약분 좀 해보자. 즉 약분하면 n 플러스 2의 제곱이 이렇게 계산한 9n이랑 같은 거죠. 그럼 n제곱 플러스 4n 9n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n 플러스 4는 n은 2개 넣은 게 맞겠네. 그래서 1개 또는 4개 1 또는 4가 정답일 거라 정답은 3번이라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번 기말고사에 도움이 될 만한 교재는 아니니까 일단은 두고 대신 말했듯이 언제든지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꼭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금요일날 해와야 되는 거 뭐지 얘들아? 일단 교과서는 무조건 다 해와야 돼. 알았지? 그리고